학생 여러분 잘 쉬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분수 공부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수의 곱셈과 간략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A 값에다가 1을 곱했더니 원래 값 A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1의 동일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identity property of one 그렇게 표시해 주죠. 그리고 B와 D가 0이 아닐 때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라고 하는 것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BD, 분자는 분모자끼리 곱해서 AC 형태로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규칙만 알고 있으면 분수의 곱셈은 별게 없습니다. 자, 분수 곱셈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개념은 피자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5분의 2라고 하는 피자가 5토막 중에 2토막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이 5분의 2에 해당되는 것들을 둘이서 나눠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주는데 반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5분의 2에 2분의 1을 곱한다는 것은 요 각각의 피자들을 다시 2토막씩 내가지고 그 중에 2개를 택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얘는 10토막 중에서 2토막을 차지하는 것과 같고 결국 5분의 1이더라 라는 거죠. 이게 피자를 이용한 분수의 곱셈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면적을 이용하는 개념이 있는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들의 곱셈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죠. 얘네들은 서로 컴바인, 묶습니다. 두 개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 중에서 오버랩 되는 영역이 요만큼이 있어요. 요만큼이 곱셈에 해당되는 결과값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오버랩을 해가지고 딱 봤더니 칸이 몇 칸이 됐죠? 그렇습니다. 분모의 곱, 여기 왼쪽에 있는 분모 3, 오른쪽에 있는 분모 5가 곱해져서 총 15개가 됐네요. 15개 중에서 오버랩 되는 게 3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낸 것은 15분의 3이라고 하는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약분했더니 결국 5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분수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의 개념, 면적 개념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은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데만 사용하고 연산을 할 때는 이 개념을 적용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앞 페이지에서 봤던 분수 곱셈 수식을 기억을 해두고 분수의 곱셈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분수의 간략한 약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eduction of Fraction이라고 했죠. 이것은 분수의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결국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로 나누게 되면 값이 바뀌지 않더라는 얘기죠. 이것을 수학적인 표현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A 값이 0이 아닐 때 A분의 A 계산을 하면 이것은 항상 1이 됩니다. A가 0의 값이 아닐 때 AC 분의 AB라고 하는 값은 A 띵띵 없애거나 하면 B분의 C가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거죠. 이러한 개념들을 보자면 8분의 4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자의 2로 나누고 분모의 2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제 저기 4분의 2가 남겠죠. 4분의 2에도 똑같이 분자 분모의 2분의 1 나누면 결국 2분의 1이 나오더라. 즉 8분의 4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하고 사실상 같은 분수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분수의 곱셈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소거라고 하는 개념도 널리 이용합니다. 소거는 cancelling of fraction이라고 하는데 약분의 한 방법입니다. 분수 작업을 할 때 같은 인수, 즉 공통인자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24분의 36이라고 하는 것은 24는 2 곱하기 12, 36은 3 곱하기 12입니다. 이때 12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없애게 되면 24분의 36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과 같다. 이런 것들이 소거 방법에 의한 작업들이죠. 근데 얘네들은 곱셈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데 봤더니 3이라는 게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네요. 그래서 찍찍 지우고 여기는 3이 남았다. 여기 보니까 4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2가 남았다.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다.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줄 때도 우리 이 소거 방법을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곱셈을 직접 계산해 보기로 하죠. 3분의 2 곱하기 5분의 7이라고 하는 결과네요. 얘네들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끼리 곱해서 14, 분모끼리 곱해서 15, 15분의 14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x분의 4 곱하기 y분의 8,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xy분의 4 곱하기 8 해서 xy분의 32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분의 4 곱하기 6분의 6.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곱셈을 계산을 할 때는 그냥 4 곱하기 6에서 24가 나오고 5 곱하기 6에서 30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좀 더 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소거를 이용을 해서 6이라는 걸 제외하고 나면 결국에는 5분의 남아있는 결과는 5분의 4라는 걸 알 수도 있죠. 자, 다음 예제는 다음을 간략화, 약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40분의 15라고 하는 값입니다. 40분의 15라고 하는 것은 8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 5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래서 8분의 3하고 같습니다. 24분의 36이라고 하는 것은 24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36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쫙 제거를 하고 남았더니 2분의 3이 남았네요. 다음 72분의 9입니다. 72분의 9는 봤더니 9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9, 70이라고 하는 것은 8 곱하기 5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9를 없애고 그 다음에 8분의 1이 남았다. 그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분수와 대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하는 곱셈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전체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1이라고 합니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절반을 차지해 놓은 회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절반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하자면 반쪽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것의 절반을 택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중에서 전체를 4토막으로 냈을 때 4토막 중에 한 토막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분수의 곱셈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분모 변환이 필요가 없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진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예제를 알아보도록 하죠. 진분수는 크기가 1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 그랬습니다. 진분수는 그냥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하게 되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8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면 우리는 소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에서 3과 3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은 제외해주고 5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분자 분모의 공통인수를 제거해줌으로써 약분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좀 더 손쉽게 곱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9분의 3 곱하기 7분의 2를 계산하라 그랬네요. 9분의 3 곱하기 7분의 2는 9분의 3이 3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1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 3을 제외하고 나면 분자는 1 곱하기 2, 분모는 3 곱하기 7이 되겠네요. 그래서 21분의 2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 과정에서 소거를 한다면 좀 더 손쉽게 우리는 기하분수 형태로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4번은 3분의 2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자, 3분의 2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가 3 곱하기 3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6이 2 곱하기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분자 분모에 2가 공통으로 들어있겠네요. 그래서 9981분의 분자는 5만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5분의 2 곱하기 21분의 10 곱하기 12분의 6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이 경우에는 5분의 2 곱하기 21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7, 10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5죠.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 10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나가게 되면 굉장히 쉽게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최종 결과를 21분의 2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분수의 곱셈을 계산해 보기로 하죠. 대분수의 곱셈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대분수의 덧셈하고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대분수의 덧셈에서는 정수부, 그 다음에 분수부 이렇게 계산을 해줬죠. 이 대분수의 곱셈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분수의 곱셈을 할 때는 가분수로 변환을 해서 곱셈을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한다면 다른 것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예제를 계산해 볼까요? 2와 2분의 1 곱하기 5와 3분의 1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된 예, 2 곱하기 5 해서 10 계산하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해서 6분의 1, 10과 6분의 1이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대분수가 있을 때 곱셈을 계산할 때는 가분수로 바꿔주라. 자, 그러면 2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분의 5에 해당이 되죠. 5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나눠줄 수 있겠고 이 결과에서 2와 16에는 2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저렇게 중간에 소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3분의 40에 해당이 되겠죠. 3분의 40은 이제 대분수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13과 3분의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제 7번에서는 기술자는 길이가 3과 8분의 1인 줄이 10개 필요하다. 줄의 전체 길이는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 3과 8분의 5인치 곱하기 1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3 곱하기 10 해가지고 30, 그 다음에 8분의 5, 30과 8분의 5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과 8분의 5를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8분의 38, 24에도 5를 합해서 29가 되겠네요. 그래서 8분의 29 곱하기 10입니다. 따라서 우리 저기에서 필요한 부분 나눠주고 그래서 4분의 145가 되겠고 우리가 대분수 형태로 표시한다면 36과 4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단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치 잘 안 쓰죠. 근데 미국 애들은 아직도 세계 표준인 SI하고는 다르게 인치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수의 거듭 제곱입니다. 거듭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분수의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의 각각 거듭 제곱을 취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에 대한 제곱을 계산한다는 것은 분자를 제곱해주고 분자를 제곱해주고 분모를 제곱해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3을 제곱해서 9, 2를 제곱해서 4, 9분의 4 이런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삼성은 분모를 3세제곱 해주고 분자를 세제곱 해주고 그래서 8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분수의 거듭 제곱 예입니다. 다음은 분수의 나누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나누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분의 1 나누기 6분의 1을 했더니 3이 나오더라.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파란색 영역입니다.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녹색 영역이죠. 자, 이 녹색 영역이 파란색 영역에 집어넣었을 때 몇 번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 분수의 나누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좀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6토막 중에서 3토막이 2분의 1이더라. 그리고 이 녹색 영역은 6토막 중에 한 토막이다. 얘네들을 여기다 수용을 했더니 하나, 둘, 3개가 들어가더라. 이런 의미가 우리 분수의 나누셈입니다. 자, 피자 반판이 남았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6분의 1씩 피자에 6분의 1씩 먹는다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봐도 좋겠네요. 사실 분수를 이해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3 나누기 3분의 2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3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면적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우리 앞으로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가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녹색 영역처럼 전체를 4토막을 냈을 때 그 중에서 3토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면적상 분수 4분의 3에 해당이 됩니다.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전체를 3토막을 냈을 때 그 중에서 2토막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걔네들을 오버랩해서 그려보게 되면 전체에 보면 토막들이 총 우리 3, 4, 12, 12토막으로 나눠지게 되겠고 원래 값은 이와 같이 여기에 12토막으로 나누었을 때는 9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전체 12토막에서 본다면 8개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 8개를 녹색 영역에 가득 하나하나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죠. 9개에다 8개를 채우고 났더니 8개를 채우고 1개가 남더라. 따라서 값이 1과 8분의 1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얻어낸 이제 해입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 수직선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1영역에서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3분의 1을 여기에 딱 비교를 해봤더니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요만큼 조금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1개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8분의 1 정도가 남더라라는 게 수직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계산해서 이용할 때는 오른쪽 방법을 쓰죠. 알고리즘 방법을 씁니다. Keep Change Flip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4분의 3 나누기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은 그대로 두고 곱하기로 바꾸고 얘 역수를 취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8분의 9라는 걸 계산해낼 수 있고 8분의 9라고 하는 것은 1과 8분의 1이다. 이와 같이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수의 나누셈을 이해할 때는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알고리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분수의 나누셈을 할 때는 일단 용어 역수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용어는 레시프로칼 또는 멀티플리케이션 인버스라고 하는데 그 레시프로칼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x 곱하기 y가 1의 값을 가질 때 x와 y를 상호 역수라고 합니다. 이 역수를 구할 때는 실제로는 분자와 분모의 위치만 바꿔주면 역수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수의 나누셈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방법을 쓴다 그랬죠. 알고리즘 방법. 이 알고리즘 방법을 우리가 저기 서양에서 얘기할 때 Keep Change Flip이라고 하는 방법, Keep Change Flip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Keep Change Flip 방법이 뭘 하는 거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Keep Change Flip이라고 하는 방법은 Keep 앞에 있는 값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한다. Keep 4분의 3 유지하죠. Change 나누기라고 하는 기호기는 곱하기로 change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Flip 뒤집는다 그런 뜻이에요. 7분의 1을 2분의 7로 뒤집는다. 그래서 곱셈을 취해서 8분의 21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해낸다. 이런 것들이 분수의 나누셈입니다. 분수 나누셈은 keep change flip, keep change flip. 외국인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우리도 keep change flip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두기를 하죠. 자, 나누셈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1 나누기 5분의 3 keep change flip 앞에 거 2분의 1 남겨놓고 change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flip 5분의 3을 3분의 5로 바꿔주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가 됐네요. 그래서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6분의 5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쉽죠? 네. 2분의 3 나누기 4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keep change flip으로 2분의 3 그대로 유지했어요. 곱하기로 바꿨어요. 4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와 4가 소거법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네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는 최종적으로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12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3분의 1과 같은 거죠. 그래서 4의 값이 나눕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눈 것은 3분의 1을 곱한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자, 다음 이제 역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7분의 4 역수 뭐죠? 4분의 7이죠. 5분의 1 역수 5죠.
3분의 1 역수, 3의 역수 3분의 1이죠. 2와 2분의 1, 저 역수, 그때는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 가분수로 바꿔야 돼요. 2와 2분의 1은 2분의 5가 되겠고 2분의 5에서 역수를 취해서 5분의 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0.8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0.8은 10분의 8, 5분의 4죠. 그래서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이니까 그냥 바꿔도 1이죠. 0은 0분의 1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의 경우에는 역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분수의 나누셈. 분수의 나누셈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keep, change, flip 그 나누셈은 역수의 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8분의 5 나누기 3분의 2는 뭐 간단하죠. 8분의 5 keep 그 곱하기 change, flip 3분의 1을 2분 3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16분의 15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분수의 나누셈입니다. 대분수의 나누셈 마찬가지로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가분수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2와 2분의 1 나누기 3과 3분의 1 계산하라. 2와 2분의 1, 3과 3분의 1을 일단 대분수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keep, change, flip 적용하죠. 3분의 10을 10분의 3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그 소거할 게 있으면 소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4분의 3의 결과가 통 튀어나오네요. 예제 4번 5와 8분의 3 나누기 3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5와 8분의 3 대분수이니까 쟤네들을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8분의 43이 되겠죠. keep, change 곱하기로 바꾸죠. flip 3은 역수 3분의 1로 바꾸죠. 그래서 저와 같이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 24, 24분의 43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복합분수가 있다면 분자 또는 분모가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복합분수라고 부릅니다. 저것은 분수의 나누셈으로 생각하면 별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와 2분의 1분의 8과 6과 8분의 3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저것은 6과 8분의 3 나누기 4와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꿔놓기만 한다면 뭐 그 이후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자, 저 상태는 계산이 안 되니 가분수로 바꿔라. 8분의 51. 저 상태의 계산이 안 되니 가분수로 바꾸라 2분의 9. 그 다음에 keep, change, flop 적용해서 2분의 9를 9분의 2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었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소거를 합니다. 그래서 2와 8에서 소거하고 9와 51에서 소거를 해줬네요. 그래서 12분의 17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네요. 다음은 분수의 부호입니다. 자, 분수 부호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저런 것들을 계산해 보자 저는 얘기죠. 저것은 기본적으로 짝수만큼 소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쟤네들은 우리 가장 앞에 있는 더하기와 그 분자를 소거를 해줘도 되고 가장 위에 앞에 있는 더하기와 마이너스와 분모를 해줘도 되고 분자 분모에 각각 그 바꿔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등치 분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호를 갖는 분수를 계산하고 싶다. 이것 또한 별것 아닙니다. 덧셈과 뺄셈의 계산, 이것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분모의 부호가 양수가 되도록 해놓은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뺄셈은 덧셈의 형태가 되도록 분자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5. 저 경우에 일단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게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죠. 쟤네들을 1차적으로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8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통분을 취해줍니다. 여기에 뭐 너무 그 LCM이 너무 보이죠.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걸로 통분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자, 7분의 마이너스 3 빼기 7분의 마이너스 5네요. 자, 저 경우에는 그 분모가 공통적으로 같네요. 이때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쟤네들을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 7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7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에서 3을 빼니까 2만큼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7분의 1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곱셈과 나누셈에 있어서 부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호법칙이라고 붙여놨을 뿐이죠. 부호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숫자, 곱셈 나누셈의 두 숫자가 동일한 부호를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부호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네. 자, 5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3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저게 부호가 두 수의 부호가 각각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걔네들은 플러스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35분의 12 값이 남게 되겠네요. 자, 3분의 마이너스 2를 3승을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값이 3번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3개가 있으니까 2개 없애주고 1개가 살아남았네요. 그 다음에 3의 3승, 2의 3승 해주면 되겠어요. 3의 3승은 27, 2의 3승은 8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호를 갖는 소수의 계산입니다. 저 경우에는 절대값을 계산해주고 절대값이 큰 것의 부호를 택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32에서 3.12를 빼주고 5.32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8.5 빼기 마이너스 3.7의 경우에는 빼기니까 쟤네들은 더하기로 바뀌고 결국 8.5 더하기 3.7이 되겠네요. 그래서 12.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3.91 곱하기 마이너스 7.1이네요. 저기에는 마이너스가 한 개가 들어있죠.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각각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7.761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2 나누기 0.4네요. 1.2 나누기 0.4에서 마이너스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 나누기 0.4를 했더니 3이 나오네요. 다음은 부호를 갖는 소수와 분수의 계산에서 연산순위는 달라질 리가 없죠. 가로가 가장 먼저 계산되고 지수가 계산되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순서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계산을 해볼까요? 첫 번째 예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의 괄호 속에 8분의 1 빼기 8분의 5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되는 게 뭐죠? 예, 여기서 괄호 속이 가장 먼저 계산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2로 계산을 해놨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2네요. 뭐가 먼저 계산되죠? 그렇죠. 얘가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4, 8 없애주고 2 없애주고 했더니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3분의 2 빼기 1.7 곱하기 0.2의 3승이네요. 무엇이 가장 먼저 계산돼요? 그렇죠. 거듭제곱이 가장 먼저 계산되죠. 0.2의 3승이 가장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어요. 빼기가 먼저 계산돼요? 곱하기가 먼저 계산돼요? 당연하죠. 곱하기가 먼저 계산되죠. 얘가 먼저 계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뺄셈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으면 됩니다. 자, 오늘 했던 거 좀 요약을 해볼까요? 분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적은 숫자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을 분수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것들을 분자, 아래에 있는 것들을 분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작대기를 분자막대라고 얘기를 했죠. 분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알면 계산하는 게 쉬워요. 최소 공배수는 통분할 때 쓰죠. 두 수의 공통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것이 최소 공배수였죠.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약분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두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 그것이 최대 공약수였죠. 그 다음에 등치분수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등치분수는 값이 같은 거죠. 그리고 소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소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수는 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분수와 대분수 이야기도 했네요. 가분수는 가짜배기 분수, 진분수는 진짜 분수, 가분수는 1보다 값이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불렀고 진분수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적은 값을 갖는 것을 우리는 진분수라고 불렀네요. 대분수는 정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것들을 대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는 통분을 처리해주면 됐었죠. 분수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가분수로 변환을 한다.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된다. 분자의 나누셈은 기본적으로 가분수 변환한 다음에 keep, change, flip을 기억하자 그랬네요. 연산순위, rule of signs 별거 없이 금방 눈에 떠오를 겁니다.
오늘 3강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잊지 말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